네,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결코 끌려가서는 안 된다. 선생은 리드하는 입장이 돼야 한다. 선생은 리더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어떤 프로를 봤는데 너무 웃긴 게 여자가 진짜 골 때리는 여잔데 뭐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혼 뭐 조정 뭐 요런 어떤 이혼 전문가 어떤 여자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해야 된다. 막 무속도 믿고 막 진짜 막 복잡한 여자야. 근데 자기는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되니까 이혼을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이렇게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 그 여자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속마음은 사실은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야, 지가 지 속마음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인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헛된 말만 짓거리다가 끝나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도 정말 이 여자 정말 골 때리는 여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부가 다 그렇다는 거야. 부부가 둘 다 그래. 정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기의 정말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걸 몰라. 아무튼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뭐랄까, 책을 열심히 읽고 이제 그러면 그 책들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정도를 갖추게 만드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의 원탑은 바로 바이블, 성경이다.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뭐 요런 느낌. 근데 아무튼 세상에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간파하고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뭐 이런 사람은 현자. 별로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제가 여태까지 30년 넘게 학원업에 종사를 해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잘 들어와. 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어. 어떤 거냐면, 와, 어떤 엄마가 그러는 거야. 이걸 딱 보더니 얘가 6학년짜리 인데 내 중학교 중학교 영단어를 추천하면서 이걸 갖다가 하루에 30개씩 읽어오라고 이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를 이렇게 그 책을 보고 날 보고 하더니 우리 애는 이런 거는 3학년 때 끝냈다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애는 지금 고등학교 영단어가 우리 애한테 맞지. 이거 중학교 영단어 이거는 우리 애한테 맞지 않다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내가 그랬어. 이거 1과하고 2과만 좀 쉽고 그 뒤쪽으로는 어려운 단어도 많으니까, 그리고 얘가 아직 6학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단어는 많이 아는데 쉬운 단어를 잘 모르는 애들도 많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요거를 하루에 30개씩 외워와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30단어를 보면 뭐하니, 15개 이상을 틀리는데, 애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 제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나중에는 걔가 30단어를 보는데 15단어 이상을 틀리는 거야. 어느 때는 20개 이상의 단어를 틀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엄마한테
얘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거 초등학생이고 이러니까 한 15단어나 20단어 정도만 봐도 된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단어를 보는데 이거는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그걸 30단어도 지금 너무 뭐 쉽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던 여자가 나중에 이제 이게 뒤쪽으로 가니까는 이게 어려워지잖아,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30단어를 외워야 된다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애가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도 아닌데, 엄마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얘 인생이 좀 뭐랄까, 얘는 맨날 찌들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 엄마한테 혼나고 막 찌들고, 많이 틀려서 혼나고 막 그렇지만 절대로 낮춰서 가르치지는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개빡친 상황이었지. 물론 나중에 끊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딩도 마찬가지야. 리딩도 뭐 어떤 엄마가 이게 뻔한 스토리야. 모두 다 알고 있는 스토리야. 이런 거잖아. 우리 애는 해리포터도 원서로 다 읽었어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애는 고등 모의고사 뭐 그 수준 되는 독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데 테스트를 보니까 얘는 못해. 독해를 너무너무 못하는 애야. 무슨 고등 독해야. 얘는 리딩 튜터 주니어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선생님들은 이 엄마를 설득시킨단 말이야. 엄마들을 설득시켜서 내 페이스로 얘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고등 독해를 해서는 안 된다. 얘는 중등 이것도 지금 버겁다. 이런 식으로 딱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초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엄마들이 우리 애는 해리포터도 원서로 읽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이 엄마가 얘는 고등 독해 정도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면 고등 독해를 해. 고등 독해를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선생은 진짜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야, 멘붕.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얘가 한 70% 정도는 정도는 소화함직한, 그래서 한 30% 정도는 선생이 이끌어가면서 함직한, 그게 가장 좋은 거지. 애는 빵 프로야. 근데 이 100%를 선생님이 이끌고 가야 돼. 얘 멱살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이라면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오래 갈 수도 없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런 거라고. 문법도 이런 거야. 우리 애는 문법 다 잘 알아요. 우리 애는 문법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얘도 고등 문법을 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웬걸, 야, 진짜 비동사, 일반 동사가 있는 것에 부정문, 의문문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 애는 문법 몇 번 띄었어요. 뭐 이러면서 얘는 이제 고등 문법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 엄마들은 뭐야? 자식을 몰라. 그런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만큼은 내 자식을 알지. 그러면서 자식에게 막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이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만약에 세상의 평가가 이렇다면 이 엄마도 한번 그 세상의 평가에 한 번은 그것에 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부모한테 뭐 성질도 내보고 꼬장도 부려보고 가장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는 뭐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대들어서, 엄마한테 맞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는 멀쩡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얘는 참 성격이 좋고, 뭐 이렇다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애들을 만나다 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집에서는 완전히 바른 생활 사나이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집에서는. 그러면 엄마는 와 진짜 우리 애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바른 생활 사나이라니까. 그리고 바른 생활 딸이고 이렇게 되는데 나가서는 그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항상 부모의 칭찬만 받고 이렇게 사는데 나가서는 진짜 완전히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뭐 폐륜적인 뭐 이런 것도 저지르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문제는 그런 애들이 문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보는 그 애의 모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그 엄마한테 충고를 하면 엄마는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 왜? 안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잘하는데 어떻게 그런 내 딸이 혹은 내 아들이 나가서는 이렇게 폐륜적인 그런 짓을 하고 다닐까. 이제 이게 사이코인데, 아무튼 그런 류의 애들이 있다. 그런 류의 애들이 있다. 그게 진짜 문제다. 그게 진짜 문제고 사이코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것도 같지만 자식이 가면을 써버리면 엄마는 자식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남의 평가가 더 진실할 수도 있다. 뭐 요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면 엄마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엄마의 태도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내 아이는 이런 아이다 라고 딱 잡아놓는 거야. 어떤 정형화된 틀에 딱 가두고 우리 애는 이렇다. 나는 100% 내 아이를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을 좀, 그것도 하나의 고집이거든요. 그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선생을 존중하는 태도, 존경까지는 안 바라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는 이 아들이 하나죠. 아니면 딸 한 명, 아들 한 명, 이렇게 둘을 평생 보아오셨잖아요. 걔가 10몇 년 동안 이 아이들만 보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평생 30년 이상을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만난 애들이 한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 학원에서 만났으니까, 과외하면서 만난 게 아니고 공부방 하면서 만난 게 아니라 학원에서 만났으니까 수천 명은 되는데 그 애들에 대한 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내 의견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평생 이 두 자식을 키웠지만 저는 몇천 명의 자식을 키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머리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